백운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방은 조만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내 남해화학이 본사를 서울에서 여수로 이전합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남해화학 공장장으로부터 그 배경과 기대 효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해운 조선업종 구조조정 계획에 철강업종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율적인 감량 경영에 나선 터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 소식에 전남 지역 중소조선업계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업체들은 시장 개척만 지원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백운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서울대와 지역사회의 분쟁이 5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양측의 공방과 협의가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조직 재정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백운산 전체 면적의 90%가 넘는 학술림을 서울대에 무상양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역 시민사회는 곧바로 협의체를 결성해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국립공원화 지정 요구와 이를 위한 용역평가의 과정이 이어지면서 현재 백운산은 법적으로는 서울대 소유이면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연슬림은 최대한 수용을 해주고 광양시민이 반하는 전체 무상 양도하는 것은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시민사회로서는 지역의 대응 의지를 다시 모아야 할 다급한 시점을 맞고 있지만 협의체는 예전 같은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5년간 외연은 크게 확장된 반면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누적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체들은 지금 50여 개 단체가 되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무국에서 충분히 공기를 해서 범시민적으로 충분히 그 공감 형태가 될 수 있게끔. 광양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의 대우를 다시 구축하기로 정한 시한은 다음 달 중순. 시민들의 뜻을 규합하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팀워크를 구현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철강업종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철강산업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취약업종으로 지목한 데다 오는 8월 시행될 기업활력제고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꼽히고 있어 하반기쯤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철강업계 측은 조선해운업계와는 달리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업체들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미 진행 중이어서 인위적인 추가 구조조정은 오히려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 소식에 지역의 조선업계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은 요트와 중소형 선박 등 틈새 시장이 있다며 시장 개척에 필요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대불산단 입주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조선업계의 심각한 불황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올해 조립할 물량이 100만 톤이고 25%를 사외로 발주할 예정이지만 상반기 수주를 못하면 당장 내년 일감이 크게 준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50% 감소가 당연되고 올해 연말까지 수주가 안 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대형 조선 시장과 달리 외국의 중소형 조선 시장은 수요가 많고 지금 설비로 작업할 수 있지만 은행 지급 보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번에도 70척 발주를 하지만은요, 저희들 RG를 못 끊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중소형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데 필요한 본용 플로팅 도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요트와 여객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시장도 열려 있다며 생산비 절감에 맞는 표준 설계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숙식 제공과 미숙련 등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법 체류자들의 조직적인 이직이 경영을 위협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조기 지정과 업종 전환, 대출금 이자 차액 지원 등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현대제철이 3천억 원 이상의 순천공장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는 2018년까지 순천공장에 1,700억 원을 들여 연간 생산 50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냉연 강판 라인을 새로 만들고 순천공장 자동 포장 설비 등의 합리화 작업에도 1,300억 원가량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7.4% 감소한 3조 2,040억 원, 영업이익은 24.9% 감소한 2,5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대 비료 생산 기업인 남해화학이 서울에 있는 본사를 여수로 이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이번 시간에는 남해화학 윤광영 공장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이번에 남해화학 본사를 여수로 이전하게 된 배경부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본사 이전을 그동안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서 현장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본사 이전을 적극 공고도 하셨고 금년에 취임하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님께서도 본사 이전을 좀 적극 추천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경영 효율성 제고 측면이랄지 또는 지역사회 공헌 이런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클 것 같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수 산단 내에서는 여수에 본사를 둔 기업이 남해화학이 처음이거든요. 네. 이번 이전으로 인해서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모든 부서가 이제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이 당연히 되겠죠. 그럼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부서들하고 여수에 있는 부서가 업무가 중복된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서들 업무가 통합점으로 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이제 제거되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도 제고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7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수시 인구 증가에도 다소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동안 서울에서 채용했던 기간제 직원들이 이제 여수에서 채용됨으로 해서 고용 효과도 다소간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역시 지역사회하고 소통하고 지역사회하고 더 밀접하게 관련이 맺을 수 있어서 더 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본사 이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여수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무실도 만들고 있고 또 책상도 새로 다 준비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이면은 모든 사무실 배치가 완료되고 책상까지 준비되고요. 또 사택도 이제 그분들이 와서 입주를 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사택도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까지는 모든 걸 다 끝내고 5월 1일부터 여기서 완벽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이번 여수 본사 이전을 계기로요. 네. 사업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네. 우선 우리 회사는 농업인의 기업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 나노기공 실리카라는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공장이 시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금년 하반기는 고순도 암모니아 공장을 또 시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현재 세 개사가 합작해가지고 여수 그린 에너지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공장들에서 전기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그것도 하반기쯤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윤 창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저가의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해화학의 윤광영 공장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개항 30주년을 맞은 광양항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장이 마련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다음 달 25일부터 사흘간 월드 마린센터에서
개항 30년, 미래를 위한 도전, 창조, 협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30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항만 물류 네트워크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과 산업 클러스터 기반 항만의 조성을 통해 광양항의 미래를 조망하는 논의가 중점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항의 올해 1분기 물동량 감소폭이 전국 주요 항만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광양항의 올해 1분기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6,28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광양항의 1분기 비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철강산업 관련 수입과 수출이 모두 크게 줄면서 지난해보다 6.9% 감소했지만 컨테이너 물량은 수출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정 물량이 크게 늘면서 2.5%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 전남 동부 지역 건설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역 내 건설 현장 재해자는 모두 1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명에 비해 21.7%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이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5월 한 달 동안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방지 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은 양당 구도를 깨고 3당 경쟁 체제를 이루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넘어 경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험 무대가 호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기술과 교육, 창업의 3대 혁명을 이루고 기술과 문화를 융합해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총선 당시 대한민국을 바꿀 핵심 의제로 제시했고 그 시작을 원내 교섭단체 구성으로 못 박았습니다.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대한민국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그 혁명의 순간에 동참하기 위해서 안 대표의 이 같은 인식과 제안은 친환경 차와 반값 일자리, 문화전당 등 광주가 추구하는 미래 먹거리와 상당 부분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총선 호남 서권을 계기로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안 대표가 제시한 3대 의제를 실현할 판이 깔린 것인데 그 시험 무대는 광주 전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대 혁명의 주요한 기반들이 호남 지역이 가장 많이 갖추어진 지역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호남에서 시작된 정치혁명이 산업 경제 영역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기엔 원구성 협상 때부터 지역 의원들을 지역의 이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등 당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전제돼야 지역의 핵심 의제를 만들고 정부 예산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만드는 지역사회 내부 주체들의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발전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나 잠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 내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노력도 이번 총선 녹색혁명의 시원지로서의 역할을 한 호남. 정치적 돌풍만이 아닌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의 주요 관광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가족 여행하기 좋은 농촌 관광 코스 10선에 포함됐습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시작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 꽃마차 마을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짜인 이번 여행 코스에는 시골 밥상과 떡매치기 등 먹거리와 체험거리도 포함됐습니다. 이 농촌 관광 코스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개발했습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열차 기관사가 선로 변경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기관사와 관제사의 무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탈선 사고가 발생하기 전 관제사는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순천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배부된 운전 명령 서류에도 선로 변경 지점 등 주의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기관사 정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류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수천만 원어치의 옷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여수와 순천에 있는 의류 판매장 두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전산 조작을 통해 옷을 판 것처럼 꾸민 뒤 현금을 가로채고 옷을 가져가는 등 90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4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수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옷과 현금을 훔친 것으로 보이지만 CCTV 등의 증거가 있는 것만 처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영유아 설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순천과 목포 등 도내 병원 5곳을 조사한 결과 설사 환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4세 이하의 영유아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로타바이러스가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 된 영아에서 발병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위생에 주의하고 설사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